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 지금 40개 주에서 매일 10%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쿡 카운티 이제 룰라팔루자 페스티벌이 곧 열리게 되고 가을 학기도 곧 시작을 하게 되고 여행자들도 지금 들떠 있는데 to mask or not to mask 이 질문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하이오 타운홀 미팅 소식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슈가 무엇인지 또 동향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문제를 따로 띄어서 순조로운지 아닌지 전문가들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6개월 만에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타운홀 미팅에 참석을 했는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국의 분위기라든가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이슈들을 보면 백신 어린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난 1월 6일 의사당 라이엇의 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voting right, 또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아니냐, 드리머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 델타의 신속한 감염으로 이제 가을 학기 학생들이 안전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질문의 요점이 이겁니다. 12살 난 이하의 어린이들이 지금 접종을 못했는데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은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이제 soon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과학자들은 물론 결정을 할 일이지만은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마도 가을 학기 전에 맞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in the fall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중에 FDA의 허가가 날 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보도한 USA Today가 어제 후속 기사를 또 보도를 했는데 가을이라는 시기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더나라든가 파이저가 실제로 이제 어린이 접종에 반대하는 측의 제소에 걸려 있는데 이 판결이 아마 늦 가을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을 학기 전에 12살 난 이하의 어린이 접종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보도입니다. 결국 이제 학교라든가 로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를 둔 가정들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지난 1월 6일 의사당 라이엇에 대한 이제 하원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연방 하원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화당 측에서 5명의 의원들을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서 이 중에 2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지나치게 친 트럼프 측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 또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보통 시민들, 우리 같은 시민들도 텔레비전 화면에서 반복적으로 본 상황입니다만은 수천 명의 폭도들이 의사당을 습격해서 경찰 등 140명이 부상을 입었고 5명이 사망했고 그래서 미국 200년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이런 취급을 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미 약 한 500명이 입건됐다든가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처벌에는 아직도 이제 여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시민들의 항의권을 인정해야 된다. 의사당 경찰들이 준비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거 자칫하면 정부의 월권 적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아예 조사위원회 얘기도 꺼내지 않고 여기 공화당 다수 쪽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을 loving crowd 아주 사랑스러운 대중들이다, 군중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아무도 1월 6일 의사당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텔레비전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common ground를 도달할 것이다. 나는 미국 국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소 정치적인 발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가 이제 voting right versus filibuster 이 얘기인데 투표의 권리에 대한 이슈죠.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공화당 다수의 주 의회들 약 20개 주가 우편 투표라든가 조기 투표라든가 이런 것을 제약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15% 정도의 전체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제약 사항에 영향을 받는 그룹이 대부분 민주당 계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법안은 Civil War,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일이 될 것이다 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필리버스터를 없애서라도 voting rights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왜 voting rights을 보호보다도 필리버스터가 더 중요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의회가 법안을 제정할 경우에는 60표가 있어야만이 토론 종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법안 제정에는 60표라는 슈퍼 머저리티 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관례 규정이고 예산이라든가 경제 관련 법안은 또 50표, 심플 머저리티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여지는 투표의 권리는 기본 권리고, 그런데 왜 절차상의 규정보다 더 앞세우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필리버스터의 규정을 없애서라도 통과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인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The People's Act 또는 John Lewis Voting Rights Act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을 자칫하면 전체 의회가 케어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룩하는 것보다 못 이룩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철폐할 의사가 없다 하는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팬데믹 후기 경제 회복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굉장히 낙관적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은 롱텀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 없다. 월스트리트를 비롯해서 업계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하고 예시를 했습니다. 특히 식당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우려가 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은 무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자신의 해석이고 의견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수의 이민자들의 커뮤니티 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슈가 이제 Dreamers. 지난주에 페더럴 저지, 텍사스의 그 연방 법원이 낙하는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낙하의 그 신청길이 막혀버렸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 시대의 프로그램이죠.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gram 이렇게 불리는 것인데, 수많은 해당자들이 있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도 최소한도 수천 명의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낙하의 철폐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국경선을 넘었을 때 미국이 승인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들은 미국에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만일 추방할 경우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언어라든가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모국에 가서 이제 자살하는 케이스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엘살바도르라든가 honduras, 과테말라 등 이런 나라의 그 망명 신청은 그들 나라에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번에 가서 이민자의 do not com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they shouldn't come 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이제 조력을 했던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이민자들입니다. 이 트럼프 시절에 자신의 표밭을 굳히기 위해서 그 중대한 대상으로 이제 불법 이민이라든가 합법 이민을 싸잡아서 공격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헤이크라임이 수천 건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불법 이민의 유입을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 이민, 즉 일본이나 유럽 등의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노동력의 충족을 위한 이제 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실제로 새 이민자들이 세금 내는 것이 미국의 고령 인구들의 소셜스케일에 밑돈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민자들이 미국에 짐이 된다는 생각 정도는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 커뮤니티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 백인이 60%, 흑인이 14, 히스패닉 16, 에이시안 6%. 그러니까 백인 대 비백인 이렇게 따지면 60대 36의 분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슈가 이제 미국 경제 이슈인데, 미국 경제가 괜찮냐 하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참 알기가 어렵다. 전문가들이라든가 데이터를 종합을 해도 모호한 답변만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낙관론도 나오고 비관론도 나오고 too hot, too cold, wage, price, growth, inflation, 또 뭐 stagflation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죠. vaccine, stimulus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론들이 이제 그야말로 무성하고 결론 도출을 위한 요인들도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들도 무성하고 그러니까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시장은 좋은데 근로자는 부족하다. 임금은 높은데 물가는 더 오르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하에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경제가 뜨겁냐 차냐 낙관이냐 비관이냐 뭐 여러 가지 이론과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이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Unique circumstances. 아주 특이한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ncertainty, 모호성이 강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천하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도 예상이라든가 전망을 각각 다르게 내놓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전망과 예상이 하늘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의 경제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 Is the U.S. economy too hot or too cold?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수수께끼 같은데 지난 봄보다는 확실히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데이터라든가 업계의 동향이라든가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소득이 높고 또 물가도 높아 올라가고 있고 제품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GDP 상승은 괄목하지만은 그러나 수요의 공급의 갈등은 여전하고 소비자의 요구라든가 소비는 늘어나고 정부의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소비자 물가는 20%더 빠르게 올라간다. 도대체 이게 뭐냐? 미국 경제가 수수께끼다. 특이한 환경 속에 있다. 결국 이런 결론밖에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경제사정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뭐 커뮤니티 내의 신문사라든가 방송들이 우리 사람 모습 스케치라도 할 수 있고 그나마 경제단체, 뭐 상공회의소, 한인회 이런 데서 주먹구구식의 이제 조사라도 하면서 이제 예상들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활동하는 단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 또는 체감 분석 같은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딱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렌트가 너무 비싸게 올라가니까 이제 압력에 굴해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스몰 비즈니스를 아예 폐점을 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은퇴 자금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일부에서는 노인 아파트 준비도 안 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제 임시 의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일단 들어가면 자식들과 티격태격 쫓겨나가게 될 수도 있고 우라통이 치밀어서 이제 병원에 신세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얼마나 일반적이냐 또 특별한 케이스는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내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은퇴 시에 경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내 고령인구가 많다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항인데 웬만한 교회라든가 단체 행사에 가보면은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분명코 커뮤니티 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하고 이미 나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참 딱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판국에 모금 행사를 벌인다든가 지출개혁을 세운다 하는 소식도 들리는 쪽이 있습니다.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인데 만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들은 자기 앞을 볼지도 모르는 바보들이든지 아니면은 왜곡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기꾼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과장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